사위 가족이 돌아왔다. 태연이는 얼마나 뛰놀았는지 완전히 지친 모양이다. 니가 들어가봐. 응. 예. 우와. 우와, 이거 공포야. 창고방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태희 봐봐. 태희 방이. 뭐야, 태연아? 태희 봐봐. 태희 방이. 뽀로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오늘 태연이는 신나는 일 투성이다. 태희 책상도 있고. 태희. 태희방인데, 태희. 태희 공방이야. 쪼라하네. 쪼라게. 예, 쪼라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날 오후 사위 규법 씨가 무슨 일이 있는지 집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염전 창고. 장인어른이 알아서 고칠 테니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휴대용 재봉틀을 양손에 들고 나왔다. 기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고쳐볼 생각이다. 기분이 별로인 장인어른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 박살 내는 거고. 고쳐주면은 칭찬이라도 안 듣겠어요? 표정은 이미 칭찬이라도 받은 것 같다. 아무튼 어떻게든 하다 보니 움직인다. 반응은 보이네. 아싸. 뭐가 되긴 될 것 같다. 과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개인 프로갖고 진짜 울고 싶네, 울고 싶어. 아, 정말. 처음에 조짐이 괜찮다고 신나서 분해하고 본 게 문제였다. 원래 재봉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졌다.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인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건만 멋대로 하다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들키면 장인어른의 불벼락을 맞을 터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당황한 규법 씨가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없애야 돼요. 일단 장인어른 눈밖에 두는 것. 염전 옆 창고는 들킬 위험이 크니 멀찍이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두기로 했다. 여기는 이제 잘 아버님 오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숨겨놓고. 일단 숨기고 본 뒤 차차 해결 방법을 찾기로 한 규법 씨. 이제 운명, 아니 장인어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사고를 친 현장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장인어른과 딱 마주쳤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쪽으론 고개도 못 돌리겠고 안 갈릴 거야? 애꿎은 태연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괜히 찔리는 마음에 자리를 피하려는 규법 씨. 태연아,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갈까? 응. 이돈이 사랑해요. 자야. 태연이 거. 내이거. 아빠 거. 가자. 섬의 하나뿐인 슈퍼는 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태연아, 골라.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나온 김에 학교 운동장에 들러 놀다 가기로 했다. 섬에 있는 하나뿐인 학교, 증도초등학교 병풍도 분교다. 올해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도 병설 유치원도 문을 닫았다. 분교가 생긴 지 70년 만이다.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려면 학생이 3명은 있어야 한다는데 섬에 입학 대기자라곤 태연이뿐이다. 비교 안 됐으면은 태연이 학교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너도? 네. 내가 작년까지는 학교를 운행을 해갖고. 운행을 했는데 응. 안 해도 시설도 괜찮을 건데. 아니면 나가야 되지 아니야 지도로? 지도가 될지 방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하던 일까지 접고 섬으로 들어온 건데 이젠 다시 육지로 나가야 하나. 태연이가 자라면서 규법 씨 부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고민이 제일 많이 돼요.
이제 애들이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크면 클수록 이제 더 공부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이제 염전, 밭, 논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혼자서 맨날 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아들 병현 씨는 목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부모님을 걱정해 사흘이 멀다 하고 들어와 염전 일을 도왔다. 그런데 요즘은 매부 규법 씨가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 시꺼먼 것도 더 많이 탔구만. 그러게요. 형님은 더 갈수록 하얘지는데요? 아니, 다 우리 노니까 지금 고생 많이 한다. 아, 형님도 고생 많죠. 아니, 아버지 도와준다 고생 많어. 형님도 고생 많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병현 씨는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매제를 볼 때마다 고맙다. 빨리 얼른 차로 타. 차로 가자. 더우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딸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자식들을 양쪽으로 거느리고 앉으니 홍성 씨는 뿌듯하다. 오늘 정말로 즐거운 날이네요. 아이들보다 수박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따라하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텃밭에서 마음껏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목포에 사는 손자들의 여름방학마다 할아버지 홍성 씨가 마련해주는 즐거운 이벤트다. 오들아. 큰 형들이 수박이며 가지며 따느라 신나는데 태연이는 7살 원빈이 형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신이 난다. 뭐 딸래? 태연이 따봐. 태연이 또 따봐. 매일 아빠만 찾던 아빠 바라기가 오늘은 형만 따라다닌다. 또래 친구가 없어 늘 혼자 노는 아들이 걸렸던 규법 씨는 그 모습이 그저 짠하다.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형이랑 있으니 넘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자, 수박. 둘. 오, 우리 수박 맛있어? 엄마도 한번 줘봐. 잡아봐. 아니, 내가 땄어. 꼴이네 꼴. 아이들 뛰노는 소리에 집안이 떠들썩하다. 특히 태연이는 거의 흥분 상태다. 형이 자그마치 새 들뜨지 않을 수가 없다. 형님 들어오니까 좋아 안 좋아? 알았어. 잠깐 보자. 오늘은 아빠가 안중에도 없는 태연이. 더 늦기 전에 태연이에게 친구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규법 씨 마음이 조급해진다. 처남이 챙겨온 음식에 식구수까지 많다 보니 저녁 밥상이 잔치상 수준. 그런데 규법 씨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 형수님,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해? 그러게요. 태연이도 내년이면 벌써 5살이네. 유치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공부도 이제 하나씩 가르쳐주긴 해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들 익히더라고요. 유치원은 꼭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유치원 다녀서 뭐라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할아버지로서는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까워. 자신들 때문에 아이들 발목 잡는 것 같아 영심 씨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어렸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다시 시작된 일상. 그런데 아버님 운전 나가셔야죠. 오늘 이러지 말고 내가 어디 나갔다 와. 태연이 유치원도 알아보고. 나갔다 들어오면 일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들어오고? 아직 일을 걱정 말어. 아직 잘 태워. 유치원 문제 때문에 하는데 뭐 일에 신경 쓴가. 윤미 씨도 이 문제가 신경 쓰였는지 주저없이 나가보자고 한다. 그 길로 외출길에 나선 규법 씨 가족. 시도 가자 시도. 지도 가자. 아빠랑 지도 갈까? 친구들 보러 갈까? 친구들 보러 갈까?
어머니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잘 다녀와. 그래 조심해. 그래 그래. 조심하고. 뭐 태연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 조심해라. 가족들이 가려는 지도는 병풍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 배로 30여 분 거리에 있다. 병풍도에서 나서 자란 태연이에겐 낯선 곳이다. 친구들 보고 싶어? 주위에 또래가 없는 태연이는 친구란 말도 낯선 모양이다.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다. 염전일도 그렇고 이제 태연이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왔다 갔다 많이 복잡해지네요. 오늘 외출해서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도에 있는 한 유치원. 만약 태연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여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좀 태연이 때문에 네. 유치원 때문에 유치원 알아보러. 이제 상담 좀. 상담? 예. 태연이가 첫 아이다 보니 부부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애들 보면은 이제 막 오면은 울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많이 울어요. 낯선 환경 때문에 많이 우는데 친구가 없었다가 친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명랑하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입학은 저희는 오나무집이 11월 15일부터 내년에 유치원을 보낼 건지 어쩔 건지는 11월까지는 결정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보를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시각 홍성 씨 부부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사위 없이 둘이서 일하는 건 4년 만이다. 힘들어. 아따 결석. 사위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아유 결석 없이 괜히 힘들어. 나 얼른 오기 전에 얼른 한몇 캔으로 얼른 내버려. 네 내버려. 말은 그런데 몇 삽 못 두고 또 한숨. 마음은 젊었을 때처럼 날아다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 당신 힘들어요. 힘들면 서서히 쉬어가면서 자세요. 알았어. 아유 오늘따라 소금 많이 했는데 길서방이 못 포가버려서 힘드네요. 홍성 씨는 태연이 유치원 알아보고 오겠다는 사위에게 목포에 들러 놀다 천천히 오라고 호기롭게 말했었다. 그러나 50년 해온 염전일이 새삼 낯설게 느껴질 만큼 길서방의 빈자리는 크고 감당하기 버겁다. 그날 저녁 배로 사위네 가족이 돌아왔다. 아침에 사위네 가족이 나가는 순간부터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홍성 씨와 영심 씨. 태연이 잘 놀다 왔어? 손주들을 한나절 못 봤는데 한 며칠은 지난 것 같다. 태연이 책을 한아름 사들고 온 사위는 아이와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고 오늘 유치원 알아보러 간 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아무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 다음 날 오후 사위 규법 씨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다. 아무리 봐도 태연이 유치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말이 없으니 답답한 영심 씨가 먼저 말을 꺼낸다. 언제야? 팽이가 있지. 거기 팽이가 있지가 있어. 여기도 시원한데요, 어머니? 시원해? 네. 내년에라도 뭐 지도로 안 되면 목포라도 가야 되고 어디로 갈 생각을 자기가 해봐야 되거든. 일단 어머니 말씀 참고는 할게. 일단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는 태연 엄마랑 저랑 고민 중이에요. 태연이만 생각해. 아니 어머니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획 같은 거 없어요. 문제 가려고? 고민 가득한 얼굴로 자리를 피하는 사위 규법 씨. 순둥이 사위가 장인 장모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 심란하다. 섬의 남자니 태연이가 걱정이고
나가자니 장인 장모님이 걱정이다. 힘들면 지도 나가서 여기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어머니 아버님도 힘들잖아. 그건 어떡하려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교육이 문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뜻 들리는 얘기론 딸내외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날 오후 영심 씨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려는 것이다. 막 태인이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라도 한다고. 혹시 딸내외가 태연이를 위한 결정을 하는데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이 거대더라도 딸 사고 잡고 있으면 쓰겠는가. 자기 손주들까지 내가 이 솔직한 얘기다 두고 싶은 마음이 없네. 여보 갑시다. 준비 다 했어요. 빨리 나와. 빨리 준비 다 됐는가? 어디 나가세요? 뭐 오늘 이틀 갔다 오려고 볼 일도 있고. 네. 오늘 염전일은요? 염전일은 동물도 안 떨어지고 오늘 일 없어. 그러니까 결서방은 우리 애들 거들어주고 오늘 푹 쉬어.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그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네. 바쁠 때는 나가시는 일이 거진 없으세요. 이게 급하게 일 아니면은 잘 안 나가시는데 뭐 크게 뭐 급한 일이 계시는 것 같죠? 대체 무슨 일인지 통 짐작이 가지 않는다. 병풍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증도행 배를 탄 홍성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목포에 있는 신안교육지원청. 작년부터 휴교 상태인 병풍도 분교가 언제 문을 여는지 학교를 다시 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온 것이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이제 국민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요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는 지금 잠이 안 와요. 지금도 저 본교로 통학을 하게 된다면은 통학 편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연락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증도로 배를 타고 등하교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어린애가 배를 타고 매일 증도를 오가는 게 어디 쉬울까?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딸내 가족을 육지로 내보내야 할 것 같다. 장인 장모님이 이른 아침부터 외출을 나가고 난 뒤 교법 씨가 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단 한 번도 장인어른 없이 물을 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혼자서 한번 해볼 참이다. 앞으로 장인어른의 일을 더 많이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다. 목포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소금밭으로 온 홍성 씨 부부. 늦게라도 소금판에 물을 채워 넣을 요량으로 서둘러 왔는데 소금판에 물 다 채워놨네. 글쎄요. 들서방. 네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나올 때는 같이 나가서 물을 실어야지. 자네 혼자 어떻게 물을 실어? 오늘 자네가 실은 보다 항시 소금이 양이 적게 떨어지고. 아니 나온다면 같이 아버님 갑시다 하고 같이 나와야지. 자네가 얘 먼저 나와서 이렇게 물 실어버렸어. 장인어른의 반응이 뜻밖이다.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역정을 내실진 몰랐다. 물 따라서 소금이 양이 적고 많고 떨어지는데 같이 나와서 물도 싣고 빼고 해야지. 혼자 나와? 봐보면 물 이 칸은 적고 저놈은 많고. 또 물꼬나 또 안 막았는가 모르겠네. 저게 지금 육단은 물꼬 잘못 막으면 다 새버린대. 웬일로 장모님까지 장인어른을 거들고 나선다. 어느 가 나머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 어느 빨리 들어가. 4년 만에 처음 겪는 일.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말대꾸라도 할 만한데 순둥이 서위는 대답 한마디 못하고 돌아선다. 사위에게 괜한 화를 내고 나니 부부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오늘도 염전에 새벽 일이 없었다. 규법 씨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에 나와 장인 장모님을 기다린다. 거기 가시는 거예요? 자네는 나오지 마라. 같이 가요, 우리. 자네는 나올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저 없으면 일 안 되잖아요. 같이 가요. 둘이 할 거야 아버님이랑 둘이. 같이 가요. 아니, 나오지 말라니까. 사위가 너스레를 떠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간다. 여보세요? 아, 열감하니요. 서방, 전번에 아직 수리 못한 미싱 수리해야 돼. 얼른 가져와. 미싱을 없이 어떻게 고쳐갖고 어디 미싱을 해야지. 이제 고쳐서 보내야지. 고쳐서 그동안 태연이 문제로 고민하느라 감춰둔 재봉틀을 처리하지 못했던 규법 씨. 사고 친 걸 꼼짝없이 들킬 판이다.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더 혼나기 전에 이실직고 하기로 했다. 장인어른 아시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했던 규법 씨의 바람은 재봉틀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뭐 이건 뭐요? 아, 이거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응? 하나 곤친 닫고 곤치다가 다 망가뜨려놨어요. 자네가 고친다고 이렇게 다 뜯어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는가? 왜 자네 고치겠는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나도 고치려면은 시간 들어서 한장 고치는데 자네가 무엇을 고쳐? 자네 마음대로 하려면 목포로 가든가 지도로 가든가 가고 싶으면. 아이 들어가라고. 순둥이 사위는 또 대답 한마디 못하고 돌아선다. 할 수 있는 모진 말은 다 내뱉었다.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되뇌어 보지만 차마 못할 짓이다. 에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규법 씨. 다 잘해보려다 생긴 일인데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남편. 그런데 요즘은 남편 얼굴이 너무 어둡다. 왜 뭔 일 있어? 욕도 먹고 어머니까지. 어머니도 안 그러셨는데 어머니까지 다 하시고. 단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처가살이를 하자고 했던 건 자신이었다. 이런 일이 생긴 게 자기 탓만 같다. 아이고 힘들어. 여기가 뜨겁네. 날씨가 더우니까 들어가. 날씨도 덥고 속도 덥다. 엄마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좀 저러려고 하는데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 들어오자마자 꽃이 엄마한테 내가 얘 투정이요. 나는 속상해서 그런 소리지. 충 있게 가져야지. 오 처음이야 지금 몇 년인데. 또 엄마가 좀 뒤로 어떻게 가는데 그래? 오자마자 내가 예쁘냐? 왜 그러냐? 불편해 죽겠어. 너 엄마 방으로 가라고. 알았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리다. 너는 가. 가. 부모 마음도 모르고 속에다 불을 지르는 딸 윤미 씨. 태연아, 마음도 없고 엄마한테 동원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기도 우리 집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여기 쉬고 내려가고 사는데 희민이 실수한 것도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누가 저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대. 자신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규법 씨는 속이 상한다.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다. 한 3년이나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네. 팔든지 그걸 안 하면은 남의 손으로 이제 사이는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잡아놓을 수는 없고 지금 내보내라는 교육이니까. 염전의 미래보다 태연이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딸 내외를 보내려다 생긴 마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금 막막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영심 씨가 텃밭을 훑고 있다.
과일부터 채소까지 다 길서방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윤미야! 윤미야! 윤미! 어머 이쪽에서 대답을 안 했네? 얘 대답을 안 해? 여기서 기수방 시원해. 시원한 물로 초국 타지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칼하고 칼. 양파 하나 내줘. 꺼내줘. 어? 양파 하나 꺼내주라고. 얘라고 말을 않지. 갖다가 죽겠네 오늘. 의자에 좀 앉아봐. 어? 의자에 너 앉아봐. 할 말 있어. 엄마 할 말 있어. 아 싫어. 앉아봐. 엄마 할 말 있어. 너희들 내 보내라고 엄마가 뭐라 한 거야. 4년 세월 서로 물들었는데 그 정이 다 빠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엄마, 기성한테 그렇게 말하면 정이 띄어지나? 아, 띄어지지. 염전에서 그냥 일할 때마다 막 길서방이 차려도 엄마는 계속 한해 못 떨어지지.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 어제부터 남편 규법 씨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 딸기도다. 왜 그러고 있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요즘 좀 그렇네. 엄마 아빠가 정 떼려고 그런 거였어. 갑자기 왜? 선 밖으로 내 보내려고.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규법 씨 부부가 뭔가 결정을 내릴 차례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은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 많이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태연이를 매년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가르쳐 볼까? 너무 많이는 가르치지 말고 조금씩 가르치다 보면 애도 머릿속에서 집중이 하겠지. 당분간 친구들 없이 아빠랑 공부하자. 초등학교 교육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차분히 생각해보고. 왜 그랬어? 도시 아이들에 비해 한글은 늦게 깨우치겠지만 조급해지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마음껏 뛰놀 나이니까. 그날로 바로 결심한 걸 알려드리기로 했다. 그래야 사위에게 정을 뗀다며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장인 장모님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어머니 어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무슨 하는 말? 저희 이제 안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때문이라면 신경 안 써도 돼. 기억력 뭐 숫자 ABCD 이 정도까지는 장 엄마랑 해갖고 가르치는 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선택에 말문이 탁 막힌다. 어머니 아버지 쉬세요.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솟구친다.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아침상 부르기 무섭게 장인어른이 사위 가족을 내보낸다. 아이들 놀 때 있으면 우리 태영이 데리고 와서 좀 놀다 와. 소금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니. 아니 소금 많이 오면 내일 되면 되지. 내가 아침에 가서 일 다 봐놨어. 그런데 윤희하고 기수방하고 그리고 오늘 일찍 좀 갔다 오라고 내가. 이 바쁜 시기에 특별 휴가를 주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듣기로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요. 태영이 빠이빠이. 아이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당신 이리 와봐. 뭐하게? 이리 와봐. 장인어른이 비상한 표정으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거 보이는데? 공 만들어야지. 그 사이 준비물도 갖춘 모양이다. 태영이 방 하나 만들어다고. 그래 찬양 나가면 둘이 일하려고. 자기 머리 쳤네. 그러지. 들어. 오늘 자네는 나 따라서 무조건 일해야 돼. 문 열어. 홍성 씨는 딸과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책상도 없이 책을 보는 태연이를 위한 선물이다.
같은 시각 태연이는 난생 처음 어린이 놀이방을 누비고 있다.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니 규복 씨도 덩달아 웃음꽃이 핀다. 오늘은 홍성 씨가 숨겨왔던 손재주를 대방출하는 날이다. 공부방 필수 아이템인 책장을 직접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자신의 솜씨를 보니 감탄이 절로 터지는 홍성 씨. 아, 네가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여기 그런 사람 또 있다. 자기 솜씨에 감탄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다. 이 봐봐요. 잘 붙인 거. 아우, 잘 붙이네. 제가 해도 잘못 같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태연이 방에 파란 하늘이 들어왔다. 언젠가 이 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릴 것이다. 저녁 막배가 들어오고 사위 가족이 돌아왔다. 태연이는 얼마나 뛰놀았는지 완전히 지친 모양이다. 네가 들어봐. 예. 우와. 창고방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태연이 봐봐. 태연이 방이야. 뭐야, 태연아? 태연이 봐봐. 태연이 방이야. 뽀로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오늘 태연이는 신나는 일투성이다. 태연이 책상도 있고. 태연이. 태희방인데 태희. 태연이 공방이야. 좋아하네. 좋아하게. 왜 좋아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생각이 너무 좋은 아이, 이거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엄마 아빠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엄마 아빠 더 심각해야 된다. 그 길서방도. 그러고 태연이 엄마가 태연이 부지 공부도 가르쳐해야 돼. 이제 밥. 너 노래방 만들었으니까. 네. 어머니 고생 많으셨으니까 저 땀냄새 많이 나는데. 아, 이리 나가자. 질투쟁이 홍성 씨 때문에 가족 모두 빵 터졌다. 이렇게 웃으며 오늘도 소금밭 가족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